김혜원님이 올려주신 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전인 부부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이 문제 때문에 진짜 혼인신고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죠. 자, 남편은 1주택자,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제 명의로 소액 갭투자를 하려고 공부 중입니다. 5천만 원 이하요 갭투자 위험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뭐 일산탄현이라든지 시흥, 오산 이런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냐면 모든 투자의 기준을 본인 위주로 놓고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자, 뭐냐면 본인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갭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갭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건 내 상황이죠. 그쵸? 내 상황으로 하려고 하는데 갭투자가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데 뭐 아리까리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본인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요, 시장의 상황이에요. 시장의 상황이 갭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5천만 원 갖다가 리스크를, 더더구나 이제 초보이신 것 같아요. 초보라면 당연히 투자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저는 한 박자 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자, 갭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효율적인 투자 시기는요, 갭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집을 안 사는 시기예요. 집을 안 사니까 이제 살긴 살아야 되니까 전세 쪽으로 들어가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을 때는 침체장 후반부입니다. 왜? 상승장으로 들어오기 직전이니까 타이밍이 되게 좋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갭투자 위험한 시기라고 하니까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일단 김혜연님은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갭투자가 위험한 시기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특정 지역, 뭐 지방의 어떤 지역은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갭투자가 유리한 지역이 나타나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는 언젠가 하겠지만 지금은 물량들이, 입주 물량, 분양들, 상승에 따른 분양 물량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들이 되게 많이 터지는 시기가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무리 5천만 원 들고 갭투자 하려고 막 낑낑 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원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각 지역들을 분석하시면서 그 지역이 지금 분위기는 좀 안 좋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 물량이 뭐 부족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자, 질문 속에서 바로 답변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시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지역, 어떤 그런 지역들보다 더 먼저인 거는 시장 상황이다. 그런데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 갭투자의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조금 더 공부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분위기가 이제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거나, 또는 세 번째, 지방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 분명히 투자할 곳이 있겠죠. 자, 그런 곳들 중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있는 부분들, 역시 그게 첫 번째 공부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죠. 그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산, 탄현이다, 시흥이다, 오산이다 등으로 알아보는데 지역 가가지고 가격이 얼마냐, 갭이 얼마냐만 보시는 것들이 초보자들 가장 크게 하는 실수. 그런데 갭이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갭이 그렇게 해서 더 붙을 수 있겠느냐 말겠느냐, 물량이 많아서 떨어지겠느냐 오르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시기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초보자분들 또는 돈이 없는 분들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갭 투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 물론 제 책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제 책에서 유독 아마 갭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아마 제 방송 들어오셨으니까 책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보시고 그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라이브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와인님이 올린 거 한번 볼까요? 자, 부룡님, 서울 핵심지 오피스텔 풀피 투자 무리하게 여러 개 해두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하면 혼나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또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또 올리신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오피스텔 분양가도 오를 것 같은데 금리가 내려오면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투자 방법이 좋냐 나쁘냐. 물론 저도 최근에 예전과 달리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게 이제 시장 상황이 금리가 인상이 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은 금리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반대편으로 오피스텔의 이거 소형 같은 경우는 오르지 못한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세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걸 조합해보면 충분히 투자를 하기에 매력적인 곳이 있다, 많다.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부분은 요즘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막연해요. 서울 핵심지 오피스텔 풀피, 무피 투자, 무리하게, 본인이 스스로 무리하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무리하게. 자, 무리하게라고 하는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주께서랑 똑같아요. 자, 무리하게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상황이 지금 상승장이 얼마나 계속 또 이어질지, 또는 이제 꺾여서 쇠퇴로 더 들어갈지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표가 나타나거나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몰빵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진짜 여러 개 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 개 하고 싶으시면 가장 중요한 건 핵심지죠. 입지, 우리 아파트가 얘기할 때는 입지. 그 두 번째는요, 입지가 좀 밀리더라도 싸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벌써 딱딱 정해버렸어요. 핵심지, 서울의 핵심지. 자, 그리고 풀피 투자, 무리하게, 여러 개. 이렇게 해서 놓고 보게 되면은요, 그 시장을 보는 눈이 딱 몇 군데만 지정돼 있죠. 시장을 유연하게 보려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서울의 핵심지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오피스텔도 분위기를 타게 되면은요, 개벌리기 개묘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흘러가요. 외곽으로 흘러가니까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침체기 오잖아요. 그럼 경매 물건도 쏟아지는 물건이 오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핵심지에 만약 오피스텔 투자에서 투자금을 적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역시 오르지 않았거나 무리하게 올랐다, 그러니까 올랐다라고 하면 조금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주변지로 이동해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익명님, 현재 시점에서 상계주공과 중개주공 둘 중에 어떤 물건이 향후에 이익이 더 클까요? 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해요. 상계주공과 중개주공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전지현이 이쁩니까? 손예진이 이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딱 똑같다. 저는 상계주공과 중개주공 다 굉장히 좋은 곳이다. 문제는 상계주공과 중개주공을 물론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여러 가지 재건축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뭐 용적률과 조합원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시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체장이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는 하락장 또는 쇠퇴장 또는 조정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시점에는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계주공과 중개주공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어 상계주공이 갑자기 무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급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상계주공에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경매나 이런 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상계주공 경매를 할 것 같아요. 상계주공이 좋냐, 중개주공이 좋냐, 여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올라가는 폭이 예전과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은희 님이 던진 질문 한번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인덕원 역세권의 단독주택에 사는데 너무 불편해서 아파트 가고 싶다. 팔아서 가야 될지 그냥 사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분야이죠. 단독주택.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아닌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새를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아파트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인정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제가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갯벌리기 갯묘기 맨날 얘기하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급매물과 관련된 얘기, 싸게 사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는 저는 우리 고은희님이 인덕원 역세권에서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가격대가 좋은데 가장 많이 떨어진 것, 내 자금에 맞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단독주택을 본인이 소유를 하고 계신 건이라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단독주택은 결국 땅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또는 땅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그 지역에 뭐 예를 들면은 종이 몇 종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단독주택을 가지고 건축사 사무소나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번 면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아파트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그게 더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